여러분들께는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가요? 부끄럽게도 저에겐 없습니다. 저는 분명 영화와 독서,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같은 취미를 갖고 있지만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영화를 사랑하는 자가 만들어낸 작품이 있습니다. 바빌론.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 데이미안 샤젤 감독의 신작입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위플래시와 라라랜드, 그리고 퍼스트맨을 탄생시킨 바로 그 감독입니다. 영화 바빌론은 데이미안 샤젤 감독이 영화를 사랑해왔던 자신이 걸어온 지금까지의 족적과 앞으로 걸어갈 영화 감독으로서의 생을 총망라하여 탄생시킨 영화라는 예술에 바치는 3시간 동안의 장대한 고백극입니다. 데이미안 샤젤 감독의 영화 바빌론은 무성영화의 시대에 화려하게 등단해 활약해왔던 영화인들이 유성영화의 등장이라는 거대한 변혁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쓰라리게 몰락해가는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그 과정에서 샤젤 감독은 화려한 등단과 쓰라린 몰락을 각각 화려한 저택의 파티와 역겨운 동굴의 파티에 비유하고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주인공들의 일대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오프닝에서 넬리는 화려한 저택의 파티에서 영화에 캐스팅됩니다. 이는 파티 도중 약에 취해 쓰러져 영화에 출연할 수 없게 된 누군가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넬리는 화려한 저택의 파티에서처럼 약에 취해 쓰러졌던 누군가처럼 광란의 배우 생활을 이어가며 영화에 출연하고 그렇게 스타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는 찾아왔습니다. 무성영화의 시대는 지나갔고 유성영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시끄럽고 난잡한 무성영화 시대의 촬영장은 볼 수 없게 되었고 소름이 끼칠 만큼 조용한 유성영화 시대의 세트장이 생겨났습니다. 넬리는 이러한 시대에 적응하고 싶었음에도 적응하지 못했고 자신이 대신했던 이름 모를 배우처럼 약에 취해가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 넬리를 대체하는 것은 역겨운 동굴의 파티에서 살아있는 쥐를 잡아먹는 기인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밝고 화려한 파티에서 캐스팅된 넬리와 어둡고 역겨운 파티에서 살아있는 쥐를 잡아먹는 기인이 같은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상반된 파티를 주최한 자들, 넬리와 기인을 추천하는 자들은 같습니다. 한쪽은 밝아 보이고 다른 한쪽은 어두워 보이지만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넬리는 슬슬이 사라집니다. 매니가 친구를 데리러 간 사이 가로등만이 빛나고 있는 밤의 거리를 걸어나가며 사라집니다. 마치 영화의 엔딩처럼 말이죠. 하지만 과연 그녀의 엔딩이 쓸쓸하기만 한 것일까요? 넬리는 매니와의 사랑을, 배우로서의 일대기를 필름 속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그렇기에 쓰라린 엔딩일지라도 누군가는 그녀의 모습을, 필름 속에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영원히 바라봐줄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의 엔딩은 넬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콘레드 역시 영원의 엔딩을 맞습니다. 콘레드는 넬리보다도 유성영화의 시대에 적응하고자 노력했던 배우였습니다. 유성영화가 탄생하자마자 무성영화의 시대는 지나갔고 유성영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스스로 선포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콘레드의 노력을 관객들은 비웃습니다. 그의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콘레드가 알아차리게 된 것은 언제부터 였을까요? 여성에게 차일 때마다 자살을 시도할 만큼 심약했지만 늘 자신을 알아봐 주었던 친구 조지가 끝내 세상을 떠나버렸을 때일까요? 사실 콘레드는 그 전부터 자신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인정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쓰라림을 인정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콘레드는 결국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보았던 칼럼 리프트가 남긴 말, 당신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후대의 누군가는 필름 속의 당신을 친근하게 여기게 될 것이라는 말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콘레드는 깨닫고 인정합니다. 자신은 무성영화라는 시대의 명배우였으며 필름이라는 영혼 속에 남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명배우 잭 콘레드는 무성영화의 시대에 총을 겨누어 끝맺습니다. 무성영화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흑백 영화는 컬러 영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 속에서 매니 토레스는 오랜만에 할리우드로 돌아와 무성 영화가 유성 영화로 대체되던 시기를 다룬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를 관람합니다. 그는 영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쓰라리게 사라졌던 넬리를, 콘레드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는 과거와 미래를 봅니다. 필름을, 활동사진을, 열차의 도착을, 무성을, 유성을, 컬러를, 시네마스코프를, CG를, 디지털을 봅니다. 끝내 깨닫습니다. 자신은, 넬리와 콘레드는, 이름 모를 수많은 과거의 영화인들은 쓰라리게 사라져갔음에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이 장면에서부터 바빌론은 나는 지금까지 이어져온 영화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데미안 샤젤의 고백으로 변모합니다. 무엇이든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시간 속에서 영화계는 유성, 컬러, 시네마스코프와 비스타 비전, CG, 디지털 등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의 탄생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만큼 도태되는 것들 역시 있었습니다. 무성, 흑백,
1.33 대 1, 필름 등의 기술들은 이제는 보기 드문 것들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도태된 기술들과 그 기술들로 만들어진 영화 속에서 살아가다 쓰라리게 몰락한 영화인들이 되살아나는 건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촬영이라는 영화의 본질 속에서 그들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응시하고 있는 화면을 촬영해 필름 속에 담고 필름은 현상을 통해 영화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 속에는 쓰라리게 몰락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영화관에 갑니다. 사라져간 것들을 기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